안녕하세요. 청결의 가치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릴 ISSA 코리아 김수현 대리입니다. 앞서 이경훈 지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청결의 가치는 우리 직원들, 건물 입주자, 그리고 건물을 소유한 분들까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개요에서는 첫 번째로 청결의 가치 계산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청결의 가치 수치화의 이유, 세 번째, 프로그램 가이드, 네 번째, 청결의 가치 계산기 2.0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청결의 가치 계산기란 청결 서비스 기반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청결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가치를 수치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재정적인 이점들을 계산기와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평균값을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용역사들은 건물이나 시설의 계약 담당자 혹은 건물주들이 청결에 투자한 비용을 더 나은 서비스로 이룩하여 고객사의 최종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과 사용 방법입니다. 모든 제시되는 정보는 2021년 7월 ISS에서 제공합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의 정보와 데이터는 출처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사가 고객과 직원, 관련 당사자들에게 본 자료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참조하시고 출처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순서와 항목들입니다. 청결의 가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화살표 방향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목록으로는 품질 관리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지, 인력 및 예산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미화 작업의 작업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있는지, 청소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모든 미화와 소독 자재들은 표준화되어 있는지, 건물에 사용된 자재에 대하여 사용 연수를 지정하는 데이터와 자료가 있는지, 전체 미화 직원과 고객 직원의 결근 상태, 임금률 및 기타 생산성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스펙션이나 설문조사 및 과학적인 자료 검토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청결의 가치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부터 로그인 하시는 순서까지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은 Value of Calculator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최적화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크롬을 실행하셔서 주소창에 issa.com을 기입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ISS 로그인을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하셨을 때 로그인 정보를 기입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저희 회원 가입하셨을 때 같이 발부드렸던 ISSA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로그인이 끝나면 바로 My ISSA라는 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에 있는 베네핏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곳 Value of Clean Calculator를 클릭해 주십니다.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하이퍼링크가 된 글씨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압축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ISSA 파일 US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맨 하단에 setup.exe라는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 주세요. 인스톨 중이고요. 이렇게 뜨는데 계속 next, install을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게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놔두시고 finish를 눌러주시면 이제 Value of Clean Calculator 2.0을
실행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불만사항 발생과 히든 코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CP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PT는 Cost per Work Ticket의 줄임말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컴플레인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며 그 비용을 계산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을 때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불만사항이 많아진다면 고객사와의 관계 형성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약사와의 계약 해지까지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 각 건물별로 CPT, 즉 한 개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용역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요소로 사려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 방법인데요. 연간 총 운영 비용 나누기 연간 처리된 불만사항에 사용된 비용을 나누시게 되면 한 건당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화원 한 사람이 하루에 불만사항을 2건씩 거기에 1시간을 소요했을 때 그 사람의 시급 곱하기 인건비를 구하게 되면 한 건의 불만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계산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내의 경우는 CPT 하나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약 13,000원에서 49,000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ISS에서는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설치하셨던 calculator를 실행하시면 웰컴 페이지 옆으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풋을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항목은 한 달에 발생하는 컴플레인 횟수를 뜻합니다. 이 항목에는 저희가 오늘 100개의 불만사항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는 한 달 동안 재작업이 필요했던 해결된 불만사항의 건수를 기입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에다가는 10을 기입했습니다. 그 뒤로 세 번째 항목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ISS의 결과에 따르면 한 건의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미국 달러로 25불, 하나로 약 3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25불을 기입해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항목으로 돌아가면 이때의 100개의 불만사항은 재작업이 필요하거나 혹은 재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불만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컴플레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불만사항이 재작업이 필요했을 때 그런 상황의 해결 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작아야지만 연간 CPT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재작업을 요하는 불만사항을 안 만드는 것이 비용 절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결근과 프레젠티즘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선 결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가장 흔한 질병으로 두통, 감기 몸살, 천식, 스트레스, 부상의 재발, 직장 내 특수한 요인, 그리고 개인 사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청결이 미흡해서 오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의 결근으로 이어져 많은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레젠티즘의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HLW사가 1990년도에 실시한 400명의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생산성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직원의 생산성은 청결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결근과 프레젠티즘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결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인건비 계산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근과 프레젠티즘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직원 부재 시에도 비용이 들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근했을 때 생산성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래의 공식은 결근과 프레젠티즘을 포함한 하나의 샘플 공식입니다. 모든 사항에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조직에서는 이런 공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공식은 하나의 예시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을 보시면 결근 직원의 부재 시간 더하기 업무 능력 저하로 손실된 시간 더하기 임시 직원이 작업한 시간을 근로자의 시급과 함께 곱해서 나온 값은 결근과 프레젠티즘 발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결근과 프레젠티즘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발생하지만 고객사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청결의 수준에 따라서 요즘처럼 세균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청결에 더더욱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표면으로 인해 전달되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양으로 직원의 병가 또는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결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고객사가 전체적인 생산성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으로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근과 프레젠티즘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근 비용을 먼저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질적인 인건비, 그러니까 손실된 생산 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건비를 구하는 공식은 부재 시간 더하기 업무 능력 저하로 손실된 시간 더하기 대신할 직원의 인건비를 더한 값과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손실된 생산 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건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가격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employees or building occupant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100명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cost of absenteeism per employee per year 이런 뜻은 결근으로 인한 1인당 연간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오늘 1320불 즉 1불당 1000원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132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도 1320불을 책정을 해 주시고요. absenteeism per reduction target 이것은 결근 퍼센테이지와 감축 목표를 뜻합니다. 저희는 오늘 50%로 잡아볼게요. 밑에 보시면 total cost of employee absenteeism per year 66,000불이라는 가격이 떴는데요. 여기서 100명의 연간 결근 비용 1억 3,200만 원에 계산이 돼요. 저희가 아까 여기 나온 1320불을 하나로 계산했을 때 132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간에 그러니까 100명의 연간 결근 비용 1억 3,200만 원에서 0.5를 곱하게 되면 0.5는 50%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했을 때 회사에서 생기는 연간 비용 즉 6,600만 원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근율을 감소시킬 목표를 잡고 하단에 청결 계산 후 연간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Building Occupant Labor Productive는 건물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개선 방법입니다. 계산기를 보시면 wage rat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직원의 평균 시급을 뜻합니다. 시급을 저희가 오늘 12불 하나로 12,000원, 그러니까 약 12,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taxes, insurance and benefit 이것은 각종 세금과 근로복지 수당을 퍼센테이지를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30%로 세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지수 목표 퍼센테이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Percentage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오늘 4%만 해보자 라고 오늘 잡아보고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Annual Productivity Improvement 연간 생산성 향상 기대 효과 비용으로 나온 가격은 12만 7천 불, 하나로 약 1억 2,700에 연간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함을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평균 연봉을 구하실 거나 청결의 가치 비용을 확인하실 때는 건물 사용자 수 곱하기 평균 연봉 곱하기 그리고 얼마를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라는 X 어마운트, X 퍼센테이지를 곱한 가격으로 청결의 가치에 대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직원의 평균 시급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각종 세금과 근로복지수당, 저희는 4대 보험, 인센티브 등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 목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바닥자재 보존 카펫편입니다.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카펫의 혹은 자재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자재 수명주기 비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건물에 사용된 자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공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재 가격과 설치 비용을 더하고 제거 비용과 폐기물 비용을 더한 다음 가장 중요한 비용, 청소와 관리 비용을 기입하셔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스페셜 클리닝과 일상 관리를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값을 내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 비용을 데이터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를 더해서 제조사에서 명시한 자재의 수명을 나누시면 연간 자재를 보존하기 위해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관리된 자재의 수명은 관리되지 않은 자재보다 3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ISSA는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의 사용법입니다. Asset Preservation이라는 항목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Number of Square Yards of Carpet, 이 항목은 카펫의 면적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스퀘어 야드를 사용하여 단위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단위 변환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항목의 예시로 1000 스퀘어 야드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Total Installed Cost per Square Yard에다가 이 뜻은 면적당 설치 비용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20 스퀘어 야드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Total Asset Value는 총 공사 비용을 뜻하는데요. 이때 비용이 2만 불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연간 정기관리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를 500불로 책정한 뒤에 다음 하단에 움직일 수 있는 이 그래프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Carpet Life with Current Plan은 카펫의 수명과 현재 계획을 5년으로 오늘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Carpet Life with Additional Carpet Care Investment, 카펫의 기대 수명을 놓으시는데요. 이때 저희는 15년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Annual Asset Preservation Savings,
연간 절감 비용으로 계산된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미국 달러 2,167불이 계산되었습니다. 단단한 바닥 슬라이드입니다. 단단한 바닥은 카펫을 제외한 모든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자재는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정기관리, 일상관리 비용이 합쳐지면서 결국 사용 연수에 따라 금액이 절감되거나 초기 비용이 작게 들었지만 연식에 따라서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닥 상재들 중 골라야 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비교하면 결정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닥재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닥재 A의 초기 비용은 한 스퀘어피트당 1불 25전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바닥재 B의 경우 한 스퀘어피트당 4불 75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무 경험과 제조업체 데이터에서 예상된 수명은 10년입니다. 바닥재 A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한 스퀘어피트당 85전, 바닥 B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12전입니다. 아래 표를 만드셔서 분석을 하게 되면 초기 구입 시 드는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수명 주기의 ROI를 비교하여 더 나은 자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재 보존 수명 주기와 관리 비용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넘버 오브 스퀘어 피트인데요. 이때도 스퀘어 피트를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피트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변환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항목에 저희는 5만 스퀘어 피트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에는 서페이스 타입인데요. 자재의 종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라믹 타일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VCT로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재의 수명 주기를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세라믹 타입은 50, VCT는 10으로 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Product and Installation Cost per Square Feet인데요. 자재와 설치 비용을 스퀘어 피트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세라믹 타일은 7, VCT는 4불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연간 일상관리와 정기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36,000, VCT는 61,000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각 항목별로 분석된 금액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자재 수명에 따른 총 비용입니다. 미국 달러로 215만 불이 계산이 됐고요. VCT는 81만 불이 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연간 관리 비용을 뜻하는데요. 세라믹 타일은 43,000불, VCT는 81,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항목에는 스퀘어 피트당 연간 사용된 관리 비용인데요. 세라믹 타일은 86전, VCT는 1불 62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자재를 설치하시거나 레노베이션을 계획 중이시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감 편입니다. 해당 섹션은 미국 상황에 맞게 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계산 방법은 PPT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내와 ISSE 글로벌에서 사용하는 전기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전력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야간 작업과 에너지 절감의 관계 편인데요. 국내의 대부분이 주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주로 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에너지 절감의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와 미국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국내에서 Value of Clean calculator를 에너지 절감 편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식화된 데이터 모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사항을 Value of Clean Calculator에서 인풋 옆에 Summary를 클릭하시게 되면 도식화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조직마다 모여진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도식화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온 자료를 캡처하셔서 캡처 이미지의 문장을 한글화하여 문서화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hanging the way the world views cleaning. ISSA는 청결을 보는 세상의 견해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